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키우는 이 식물들이 이렇게나 사소한데 가치라는 게 있을까? 나는 큰 정원도 없는데 베란다에 화분 몇 개밖에 키울 수 없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에 휩싸이면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잊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은요, 명백하게 주변의 공기를 정화해주고 때로는 곤충과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이죠. 더불어서 식물을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는 감정도 샘솟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옆에 이웃, 가족들, 덩달아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게 만들 수 있죠.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행동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도 식물 하나의 힘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식물이 작고 초라해 보이지 않죠. 오늘도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은 비덴스입니다. 주로 5개로 갈라진 노란 꽃이 피어나는 비덴스죠. 개화기간이 길고 꽃이 풍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꽃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식물 중에 속합니다. 다음은 주황빛깔의 황화 코스모스죠. 보통 노란색의 황화 코스모스를 떠오르기 쉬운데요. 주황 색깔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자락이 유난히 짙은 오렌지 빛깔의 꽃잎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 예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무늬와 다양한 색상의 국화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종류로 데리고 왔죠. 국화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이 충분히 주시면 꽃이 피어나는 성장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좋은 흙을 선호하는 국화죠. 또한 호빗성 식물로 비료를 좋아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비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국화는 포기 나누기, 꺾꽂이 등을 통해 번식을 시키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지상부는 겨울에 시들고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극한으로 좋은 날씨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실내에서 키우더라도 저온 현상을 겪게 해야지 꽃눈이 생성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분재사랑초입니다. 분재사랑초는 구근이 개근으로 자라 번식하며 분재처럼 자라나는 사랑초를 의미하죠. 농원에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해가 뜨면 고운 꽃이 활짝 펼쳐지고 해질녘이나 흐린 날씨에는 사랑초의 꽃을 오므려 보여주지 않죠. 이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식물 되겠습니다. 몇 년씩 묵으면 개근도 번식을 하고 풍성한 꽃대를 올려주더라고요. 햇살과 바람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팝콘 수국 되겠습니다. 꽃은 요맘때부터 7, 8월까지 피어나죠. 특이한 꽃 모양으로 팝콘을 닮아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이 한 방만한 크기로 개화 기간도 길고 다른 꽃에 비해서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너무 강한 색사 강선보다는 살짝 그늘진 공간에서도 꽃색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죠. 하이베리쿰 되겠습니다. 물레나물과에 속하는 식물로 산골짜기 물기가 많은 공간에서 온 식물 되겠죠. 우리나라 6월경에 꽃이 핀다 하여 망종화라고도 불립니다. 꽃은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피어나게 되죠.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네요. 부겐베리아입니다. 실내에서 키우면서 화사한 느낌을 보실 수 있는 꽃 되겠죠. 분홍 색깔은요, 꽃잎이고 하얀 색상의 앙증맞은 것이 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겐베리아는 햇빛을 좋아하는 열대식물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서 키워주세요. 외목대로 자라고 있네요. 리비나 후밀리스는 자리공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미국 남부지역, 중앙아메리카, 열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높이는 40cm 이상으로 자라나며 계절 내내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식물 되겠습니다. 열매에서 추출한 액은 염료와
잉크에 사용되기도 하죠. 펜스테몬입니다. 은방울꽃처럼 종 모양의 꽃이 줄기에 가득 올라오면서 피어나는 식물 되겠죠. 약간은 살짝 고개를 숙인 듯한 모습이 여리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색과 모양이 매우 화려해서 감탄을 절로 나오게 하는 식물입니다. 줄기에 달리는 꽃의 수가 많아서 군락을 이루면서 심어주시면 꽃잔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펜스테몬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고 관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인기가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색감도 아름답고 약간 무늬 가진 것도 아름다워서 정원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꾸며주는 식물입니다. 숫잔대에 거리로 심겨져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하얀 바가지 모양의 화분에 누운 숫잔대가 색상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운 숫잔대 일명 부채꽃이라고도 불리죠. 부채를 접어다가 펼치면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줍니다. 숫잔대는 50cm 내외로 자라나는데 거리용 화분으로 인기가 정말 좋은 것이 양옆으로 풍성하게 퍼지듯이 자라나는 모양 때문이겠죠. 줄기는 잎과 더불어 털이 없고 갈라지지 않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철원석창포 되겠습니다. 꽃장포라는 이름이 있으나 서식지의 지명을 따서 철원석창포라고도 불리죠. 한국의 희귀식물로 주로 관상용으로 화분 및 돌 틈에 정말 아름답게 식재합니다. 은쑥입니다. 은빛이 은은하게 노는 부드러운 잎을 자랑해주는 은쑥은 정원용 화초로 키우기도 좋고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죠. 수련을 닮은 꽃이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은 수련목입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지 낙엽석 감목으로 실내 조건에 따라서 상록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 200cm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에 속합니다. 7월부터 8월경에 연보라꽃을 이렇게 피워주죠. 부처꽃과 쿠페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 담배초 혹은 시가플라워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이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광택이 있는 붉은색의 꽃의 입구 부위가 하얀 색상이 나고요. 검은색의 테두리로 인해서 마치 불붙은 담배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일반적으로 개화를 하고요. 빛과 온도 충분하면 연중꽃을 피워주는 식물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아름답고 빛나게 살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채송화입니다. 채송화 한 뿌리에 전체적인 개화 기간은 길지만 한 송이 꽃은요 수명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피었다가 졌다를 정말 많이 반복해주는 식물이죠.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재미도 쏠쏠하고 시든 꽃을 야무지게 따주려면 부지런함도 필수가 되겠죠. 그 옆에는 포체리카 있습니다. 채송화에 비해서 잎이 동글동글한 느낌 들죠. 포체리카는요 육질의 잎과 줄기를 가진 덕분에 더위와 건조에 모두 강한 꽃 되겠습니다. 무늬 채송화라고도 불리죠. 새비름가에 속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식물 특성상 재배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름철 화단의 화초로 사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행잉 화분으로 거리로 매달아서 키워도 너무나 앙증맞고 예쁜 식물 되겠습니다. 꺾꽂이로 쉽게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9월경에 부지런하게 꺾꽂이 해주어서 작은 모종을 만들어 내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화사한 느낌의 선파워였고요. 그 옆에는 카멜레온 포테리카도 있습니다. 꽃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잎끝이 이렇게 물들어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화이트 캔디입니다.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겹겹이 피어나는 꽃이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죠. 장미 토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또는 흰 겹 토플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 토플과는 또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겹겹이 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개꽃과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큰 편입니다. 개화를 한 후에는 꽃을 잘라주시면 새순 나와서 꽃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붉은 숫잔데 숲은 로벨리아 되겠습니다. 원산지 북아메리카에 속하는 초롱꽃과 숫잔대 속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진한 빨간 색상이 아름답
아름답죠. 잎과 줄기, 꽃 모두 붉은색을 띠고 있어 홍화솥잔대라고도 불립니다. 습지에서 잘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죠. 오이풀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잎을 뜯어서 비벼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오이 냄새가 진하게 나고요. 수박향과 같은 상큼한 느낌의 향도 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흔치 않는 잎과 꽃으로 인기 많은 식물입니다. 흑솔채입니다. 일반 속채에 비해서 꽃이 깊고 고혹한 느낌을 주는 것이 흑솔채의 매력이죠. 유럽 남부가 원산지로 개화는 6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유럽과 지중해 지방에서 널리 사랑받는 식물이죠. 그 옆에 운남소국 나와 있습니다. 약간 바닐라 색상을 띠는 꽃이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 있죠. 가자니아입니다. 주황빛깔은 흔하지 않은데 이렇게 우아한 느낌의 가자니아 나타나 있습니다. 줄기와 잎장이 매우 길쭉길쭉하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여름의 햇살 같은 느낌의 가자니아였습니다. 한 마리의 하얀 나비 같은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꽃 되겠습니다. 예쁘고 화사한 꽃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가오라 바늘꽃은요. 하나의 꽃에 여러 개의 꽃들이 차례로 피어납니다. 대체로 초여름에 햇살이 뜨거워지는 계절부터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꽃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식물이죠. 시아스타 데이지도 종류별로 색상별로 들어와 있는데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외성 찰스타 데이지 제외하고는 50cm 이상으로 키가 수직 상승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개화는 5월부터 여름에 피어나죠. 수kun성 단연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지상부가 말라붙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로 월동을 해서 이듬해 봄의 아름다운 꽃을 다시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사 데이지 양지 바르고 햇빛이 하루 종일 잘 드는 장소에서 쭉쭉 잘 자라더라고요. 직사광선에서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함에 강하기 때문에 가습에만 유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죠. 배수가 양호하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하스타타 버베나입니다. 마편초가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원산지 북아메리카입니다. 촛대 모양의 꽃이 보랏빛깔로 피어나죠. 높이는 60cm 이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벨가못입니다. 벨가못은요, 촉촉한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준비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토양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향기를 머금고 있는 베르가못 다음은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은 추위에 강해 전국의 어디서도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로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되겠죠. 헤어라비 사초입니다. 헤어라비 사초는요, 여러 해살이 풀꽃으로 높이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죠. 햇빛이 충분한 공간에 두시면 비교적 강건하고 기르기가 쉬운 식물에 속합니다. 모양도 독특한 느낌으로 감성적인 식물 되겠죠. 앞서 보신 샤스타 데이지와 닮은 듯 다른 해변 국화 되겠죠. 자라면서 목질화된 줄기와 아름다운 꽃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흑광의 비름은 다육식물로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한여름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배수에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죠. 흑광의 비름 보셨으니 큰광의 비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망울을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쭉 자라서 줄기를 올려주고 있죠.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꽃도 피워주는 가을의 전룡사 같은 식물입니다. 미리 들여서 준비해 주시는 거 좋죠. 빈 공간을 채워주는 다양한 야생화를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깡의 비름만의 동글동글한 줄기 잎의 특징 잘 보여주는 식물이죠. 연화 바위솔은 은빛깔의 마법사라고 불리죠. 최소 6시간 이상 햇볕을 봐주시면 더욱더 짱짱하게 자라나는 모습 확인 가능하세요. 후룩스입니다. 원산지 북아메리카 꼬꼬비과 불엽축도 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불꽃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여름의 뜨거운 햇살을 아주 잘 견뎌주고 자연 발화도 너무나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달맞이입니다. 농원에는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달맞이 있습니다. 5월부터 7, 8월까지 개화를 하는 식물 되겠죠. 일반적인 달맞이 꽃보다 꽃잎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꽃입니다. 가을의 연인이라는 꽃말을 가진 쿨불가의 여러 해살이 풀되겠죠.
줄기 끝에 층층이 꽃이 피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난향초라고도 불리죠. 천인곡입니다. 천인곡은 태양을 닮은 야생화로 여름의 대표적인 야생식물이죠. 북아메리카에 2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여름 정원의 활력을 담당하는 식물로 가뭄과 더위에 내성 있는 식물입니다. 리아트리스도 이렇게 꽃망울을 올려주는 포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직으로 쭉 뻗어서 유럽 감성의 여름 정원 만들어주는 식물입니다. 무늬 맹문동입니다. 시원시원한 줄기와 무늬가 아름답죠. 무늬 맹문동은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겨울철에도 얼어 죽지 않는 화초로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폭염, 추위, 가뭄, 장마에도 끄떡없습니다. 수컷 코스모스들 예쁜 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지 활동도 너무나 잘 되고 개화 기간도 매우 길죠. 꽃이 화사하고 아름다워서 꽃꽂이와 화분 식재, 화단, 조경용으로도 정말 활용이 많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키는요 20cm에서 4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긴 개화 기간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노지에서 활동이 잘 되는 원예종 코스모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물은 마르지 않게 관리해 주시고 화분에서 키울 경우 한여름은 반 그늘에서 시원하게 관리해 주시면 생장에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수큰 코스모스 이외에도 농원에는 조크 코스모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좋은 배롱나무, 좋은 백일홍나무입니다. 키가 작게 크는 외성 배롱나무를 의미합니다. 성장 높이 60cm 내외의 여름 꽃나무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100일이나 개화를 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가습은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의 열기를 싹 사그라뜨려주는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요 약간 반그늘도 좋아합니다. 물을 선호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키워주시면 좋죠. 여름에 즐기기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파란색과 대비되는 노란 꽃입니다. 요매는요 사계절 상록이고 연중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기 때문에 꽃이 드문 한여름과 한겨울에도 화려한 색상의 노란 꽃을 보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줄기가 목재라 되면서 멋스러지게 늘어지며 자라나는 유매입니다. 화사한 노란같이 마치 매화를 닮아 늘어지는 매화라고 해서 유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곡입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7월부터 10월로 오랜 기간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해주는 수국이죠. 내한성이 좋습니다. 매년 다시 대련의 꽃을 볼 수 있는 목수국 개량 품종임을 알아주세요. 토양의 영향을 받지 않아 쉽게 잘 적응해줍니다. 엔사타 붓꽃입니다. 엔사타 붓꽃은 재팬 아이리스라고도 불리죠. 500년 이상 개량화되면서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이 배가 된 상태입니다. 엔사타 아이리스 흔히 꽃창포라고 불리는 계통의 붓꽃입니다. 엔사타 붓꽃은 붓꽃 중에 가장 늦게 피는 붓꽃류에 속하죠. 여름의 시즌을 밟고 화사하게 물들이는 것으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니포피아입니다. 건조에 강한 식물이죠. 노지에 심을 때는요 사방 30cm 내외로 넓게 해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부드러운 원예용 상토흙과 혼합하여 흙을 사용해주시면 무럭무럭 쏙쏙 잘 자라나죠. 물 빠짐이 좋고 비옥한 토양에서 노지활동하면서 너무나 이쁘게 커갑니다. 에키네시아 아름다운 꽃을 무더위 속에서도 이겨내고 꽃을 보여주네요. 에키네시아는요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노지 화단에 심는 것도 좋고요. 화분에 심어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에 배치해 두셔도 좋습니다. 칼리블라 코아는요 상대적으로 꽃은 작지만 여러가지 꽃을 많이 피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점이 고루 섞여 있는 칼리블라 코아입니다. 칼리블라 코아는요 봄부터 가을 사이에 개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개화를 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 식물 하면 구절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여러 해살이 부립니다. 산과 들에서 보면 어찌나 예쁘던지 정원과 베란다에서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관상용으로도 너무나 좋고 약용으로 재배되기도 합니다. 높이는 50cm 내외로 자라나고요.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어서 번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절초는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호합니다.
선호하죠. 장마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토양이 유실될 가능성이 있으니 장마철이 지나면 유실된 흙을 채워주시는 작업을 해주셔도 구절초에게 좋습니다. 주밀라 장미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의 두 톤이 황홀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주밀라 장미는 사계 장미로서 100cm에서 150cm 정도 사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내병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고요.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주밀라 장미를 비롯한 장미 식물들은요, 최소 4시간 이상 햇빛을 가득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람이 센 곳은 겨울철에 동해를 입힐 수 있으니 피해주시면 좋죠. 장미 식물은요, 가뭄에 강하지만 처음 옮겨 심는 묘목의 경우는요,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물을 자주 주면서 신경을 써줄 필요 있습니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잎을 가진 오이엽입니다. 길쭉한 잎새와 다르게 꽃은 앙증맞은 느낌으로 피어나는데요, 변함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하늘바라기 빨강 노랑입니다. 소품과 중품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상은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한 빨간 색상부터 주황 색상 이렇게 꽃이 약간은 섞여서 오묘한 느낌의 빛깔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하늘바라기는 애기 해바라기라고도 불리죠. 해바라기와는 달리 꽃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하늘바라기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름다운 수꾼 제라늄도 얼굴 내밀어 주고 있네요. 수꾼 제라늄 앞에는 이렇게 하늘바라기 중품이 나와 있습니다. 중품 15cm는 이렇게 줄기가 쭉 뻗어서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죠.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 비해 온도, 습도에서 잘 자라나고 노지 활동도 가능한 내한성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물을 흠뻑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꽃망울이 잘 생성이 되죠. 노란 색상보다는 빨간 색상이 이렇게 진한 잎의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줄기 역시 붉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노지 활동도 잘 되고 꽃도 큼직큼직 예뻐서 눈에 확확 띄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접시꽃 중품 되겠습니다. 접시꽃 중품은요, 색상이 랜덤인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접시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계절 맞죠? 접시꽃은 신기하게도 아래에서부터 꽃대를 따라서 꽃이 점점 피면서 성장합니다. 또 예쁜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스프레시 제라늄입니다. 삼색 제라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3가지 색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보라색, 하얀색, 분홍색이 섞여서 피어나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어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다년생 수꾼 식물입니다. 햇빛을 무진장 좋아하고 추위에도 무척 강해서 노지에서 월동을 매우 잘하는 식물입니다. 토양은 배수가 잘 되어 주어야지 가습하지 않게 키워낼 수 있어요. 장마철에만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충일도 있었던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무궁화가 더 많이 끌리는 시기죠. 무궁화는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자엽식물 9가 무궁화 속에 속하는 식물로 6월 말부터 7월 초에서 10월까지 꽃이 매일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식물입니다. 키우기가 어렵지 않아 조경수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꽃나무죠. 종류별로 들여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장 속도를 보시면서 화분이 좁아지겠다 싶으면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뻗어나가는 줄기와 더불어 아름다운 잎들이 자라나고 그 사이에 꽃망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역시 무궁화입니다. 색상이 오묘한 느낌으로 꽃대가 쭉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기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것이 무궁화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무궁화 특유의 잎새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겹꽃으로 피어나서 그런지 풍성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꽃망울이도 달려있네요. 다음 식물은 수국입니다.
수국 색상 3번 변화하는 수국이 요즘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온 그래피티 수국 되겠습니다. 자라면서 총 꽃이 3번의 색상 변화를 겪게 되고 노지 활동도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린지움입니다. 중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에린지움을 키우다 보면 마당, 베란다, 정원을 유럽 느낌으로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지 바른 곳에 식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밥짐이 좋은 땅을 선호하는데요. 건조에 강하며 모래가 많은 땅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아게라덤은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게라덤은 솜털처럼 부드러워서 풀솜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을 선호하고 더위나 비에도 강한 식물이죠. 크록산드라입니다. 저도 키우고 있는데 뜨거운 시간을 지나다 보면 어느샌가 옥상 화단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크록산드라는 직고리망초과의 초본성 관목 다년생 식물이 되겠죠. 화려한 주황색 꽃이 긴 꽃대 사이에서 피어나는데 꽃대의 밑부분부터 층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 줍니다. 요즘 또 꽃미모가 물오른 것이 플럼바고인데요. 연 하늘빛에 보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린 신비로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럼바고는 남아프리카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갯질경이과의 식물입니다. 납 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 나풀이라고도 불리는 하늘빛 색감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야생화 초화류뿐만 아니라 꽃나무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꽃땡강 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 되겠습니다. 꽃은 약간 홍색 또는 하얀색 빛이 도는 작은 꽃들이 많이 모여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에 강하며 적응성이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랄 수 있죠. 다음 식물 실리기아 3가지 색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기아기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중임을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매우 아름다운 실링기아는요. 저도 아직은 꽃을 보지 못했어요. 화면에 띄워드린 사진 느낌으로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식물 실링기아 많은 분들에게 인기 끌고 있죠. 식물 크기에 비해서 꽃도 크고 화려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앞으로 꽃을 피워줄 식물에게 있어서 햇빛 정말 중요하죠. 햇빛 가득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베란다 정도의 겨울 온도라면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소개해드립니다. 이와 잔대입니다. 2가지 색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라나면서 줄기가 잎장이 길게 뻗어 자라나게 되는데요. 지금의 잎의 모양과 사뭇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보라 색상의 잎은요. 지금은 자색을 띠지만 자라나면서 점점 초록빛깔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온 도입 품종으로 희귀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줄기가 길어지면서 변모합니다. 가늘고 하늘거리는 줄기가 참 아름답고 꽃도 파스텔 톤으로 예뻐요. 하얀색의 시아스타 데이지 옆에는 벌레잡이제비꽃 3가지 종류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꽃이 피고 있는 스마일링 뷰티부터 보여드릴게요. 벌레잡이 제비꽃은 작고 귀여운 도톰한 잎을 가진 식물들 되겠죠. 식충 식물입니다. 환경이 잘 맞아준다면 1년 내내 제비꽃을 닮은 꽃을 피워주는 인기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도톰한 잎장들을 살펴보면 미세한 선모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끈적한 점액이 묻어 나옵니다. 이 점액에서는요, 달콤한 향기가 나서 벌레를 유인하게 되겠죠. 벌레가 점액에 앉게 되면 접착제처럼 끈끈하게 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벌레를 잡아주는 식물 되겠죠. 점액에 소화 효소가 분비되어 붙은 벌레를 천천히 소화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옆에는 나비 수국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나비 모양을 닮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푸른 색상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족두리꽃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새색시가 머리에 쓰는 족두리를 닮은 꽃이라 족두리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여름에 피는 야생화로서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번식력도 좋은 식물 중 하나죠. 개화 시기는 초여름인 6월부터
6월부터 가을 9월까지 피어줍니다. 아가판선스는요, 흔한 꽃이 아니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 선호하고요. 초반부터 여름 내 꽃이 점점 개화를 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액체비료 희석해서 주셔도 참 좋습니다. 아가판서스는 관상초로도 활용이 되고 꽃다발과 같은 제품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화려한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능소화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심어 가꾸기 너무 편한 덩쿨나무에 속하죠. 키도 쑥쑥 자라나고 꽃도 많이 피어나서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황금 토플과 핑크 아나벨 수국이 보이는데요. 황금 토플은 오랫동안 피어나는 여름꽃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여름 정원의 포인트가 되기 너무나 좋습니다. 집안의 풍요와 상처를 치유한다는 꽃말도 가지고 있네요. 다음 식물은 핑크 아나벨 수국입니다. 수국도 종류가 정말 많아서 어떤 수국을 처음으로 키워볼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핑크 아나벨 수국은요, 일반 수국보다 키우기가 쉬워서 입문용으로 많이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뱀페이 조팝도 보여드릴게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를 하고요. 100cm에서 200cm 내외로 성장하는 수고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일본에서 온 식물 되겠습니다. 1년에 2번 꽃이 피어나는 신품종이죠. 다음 식물은 미국 산수국 되겠습니다. 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이 아름답고 잎도 해를 받으면서 색상이 약간씩 변화하는데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색상 변화하는 게 예쁜 수국 되겠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한 야생화로 화분에서 키우기에도 적합한 수국 되겠습니다. 수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청강초롱입니다. 청강초롱 재고가 2개밖에 없어서 아쉬운데요. 바로바로 예쁜 건 집어가는 것 같습니다. 꽃색이 청색을 강하게 띠는 품종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개화하죠. 다음 식물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의 또 다른 이름이 세시화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시면 꽃이 피어진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요. 중국의 자금성 주변에서 자랐다고 하여 자금성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오팔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여름꽃 하면 대표적인 식물 루드베키아가 되겠죠. 노란색의 꽃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작은 해바라기 같기도 한 게 너무 아름답죠. 원추 천인곡이라고도 불립니다. 북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로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하죠.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꽃을 피울 때 조금 더 화려하게 피어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6월부터 9월까지 개화합니다. 빨간 색상으로 기다란 종 모양의 꽃을 마구마구 보여주고 있는 폭죽초 루셀리아입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초록색 줄기가 시원한 물자락을 닮은 듯한 모습이죠. 빨간 꽃을 피워주는데 마치 폭죽을 터뜨리는 모습 같아 하여 폭죽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팔 남천 혹은 펜도르 자스민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작은 나팔 모양의 곱고 어여쁜 꽃을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그윽한 향기까지 더불어 나는 나팔 남천이죠. 꽃이 피어나면 향이 자스민처럼 그윽하다 하여 펜도르 자스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새순마다 순차적으로 꽃몽어리를 잘 올려주며 덩쿨처럼 풍성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수영이라 더욱더 눈길이 가고 예쁜 식물입니다. 능소화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심어서 기르는 덩쿨 나무로 대표적인 식물이죠. 능소화는요, 꽃 전체가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와 그리움이라고 하죠. 귀엽고 앙증맞은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아소가 솔송입니다. 농원에는 분홍색과 하얀색이 있는데요. 분홍색이 더 많이 성장한 상태입니다. 아소가 솔솔 흔하지 않은 식물이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도입식물로 식물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자세히 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때에 맞춰 수시로 피웠다 졌다 합니다. 아소가솔솔, 가솔솔과의 식물은요,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희귀한 품종이죠. 흔하지 않는 매력적인 식물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려 볼 법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무늬꽃 등각나무입니다. 인동가의 낙엽 화력 감목으로 겨울철에는 잎이 떨어지지만 뿌리가 살아있어서 다음에 예쁜 새순을 올려주는 식물 되겠죠. 예쁜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눈에 확확 사로잡는 특징 가지고 있죠. 댕각나무는 추위에 강한 편에 속하고 노지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잎이 한수되고 나목만 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단풍까지 드는 특징이 있죠. 신비로운 브라질 식물 목노보단입니다. 목노보단 타보치나라고 불리죠. 원산지 브라질, 늘 푸른 떨기나무입니다. 높이는 500cm 정도까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아직은 이렇게 애기애기한 상태입니다. 줄기는 사각형으로 약간의 홍색의 털을 가지고 있고 보랏빛 깔꽃이 아름다운 식물이죠. 덴드롱입니다. 덴드롱은 실내나 베란다의 포인트 주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도 키우기 수월한 식물이죠. 생김새가 사랑스럽고 생명력도 강하다는 특징 기억해주세요. 마편초카에 속하는 쌍떡잎 정골 식물, 녹색의 잎이 작고 두께가 얇은 편에 속하죠. 하얀 포엽 속에 빨간 꽃을 피웁니다. 선이 아름다운 식물을 찾으시나요? 수려한 선 속에서 여유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고려작이죠.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물은 2-3일에 한 번씩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서 주는 게 좋죠. 봄부터 여름 동안 분홍색상 솜사탕 같은 매력적인 꽃을 피워줍니다. 밤이 되면 잎을 모두 접었다가 아침에 해가 비추면 다시 잎을 펼쳐줍니다. 멜라포디움입니다. 습기와 병충이 무척 강하고 해바라기를 닮아 작은 해바라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늦은 봄에 꽃을 피워서 가을까지 아주 길게 꽃이 피고 찌고를 반복해 개화 기간이 길어 실용적으로 많이 키우시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호스타 카니발입니다. 대표적인 그늘 식물이죠. 정원이나 베란다의 그늘진 공간에서 식물을 잘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촉촉하면서도 그늘진 자리에 식재되는 거 선호합니다. 그늘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 아래에 식재해도 문제가 없죠. 완전한 그늘부터 반 그늘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타 품종 자체가 건조에도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잎이 두꺼운 품종일수록 건조에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촉촉하게 유지시켜주세요. 초코리프는 이름처럼 초콜릿색으로 물드는 둥근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빛을 받은 양에 따라서 연두색, 카키색, 버건디색 등 다양한 잎의 색상 보실 수 있죠. 그 옆에는 석화 동글동글 나와 있네요. 강택이 나는 윤기 나는 잎과 동글동글 뿌리가 보여서 귀여운 느낌을 주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 자태 어떠신가요? 너무 독특하고 묵직한 느낌도 있고 우아한 느낌도 가지고 있죠. 홍공작입니다. 무늬 백냥금이라고 불리는 식물이기도 하죠. 식물의 잎의 색상이 변이가 아름다운 식물로 무늬백냥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진 보라색의 잎색이 아주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빛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나고 관리하기가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도 좋은 식물이죠. 그 옆에는 홍공작과 대비되면서 약간은 밝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잎성초설도 보여드릴게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리죠. 꽃보다 화려한 무늬를 가진 잎설 초성 백화등입니다. 줄기가 길게 자라지 않아 더욱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단풍든 모습도 사랑스럽죠. 겹성류입니다. 짙은 녹색의 강택이 나고 윤기가 나는 잎에 꽃몽오리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 완벽하지 않나요? 석류나무 자체가 많은 종자가 들어있어서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죠. 선물하기도 좋은 식물입니다. 정원이나 화단에서 초록빛깔의 잎을 보시면 산뜻한 느낌까지 가져가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검양온나무입니다. 나무 종류로 키는 12m까지 자란다고 하지만 작게 야생 화분에서 키우는 종류가 많습니다. 온나무라고 하니까 옷이 안 오르냐는 분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풍도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입니다.
토설 백화등 무늬 너무 예쁘죠? 진한 초록부터 하얀색, 분홍 색상까지 다양한 색상이 하나의 식물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신기할 수 있죠. 간엽 식물로 실내 공기 정화의 효과가 있고 삽목을 통해 목대를 굵혀가며 분재로도 키워볼 만한 식물입니다. 또한 찰싹 거리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 잡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백화등도 보여드릴게요. 5월과 6월에 바람개비 모양의 꽃이 개화하는 식물 백화등, 자스민 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기 정화도 가능하고 소경 재배도 가능한 식물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 빛, 온도, 습도면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식물에 속합니다. 자엽안개나무는 꽃이 안개 연기와 같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자주 색깔, 잎이 단풍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토양에 대한 적응력 강한 식물입니다. 푸른 색상의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식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바로 용머리인데요.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에서 잘 자라납니다. 여름철에는 물 마르는 속도 빠르기 때문에 물을 듬뿍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유리오프스입니다. 무늬가 들어있는 유리오프스와 일반 노란꽃 유리오프스 있습니다. 유리오프스 너무 깜찍하죠? 국화가의 노란 꽃입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반복합니다. 갯모밀은 원래는 야생화였는데 요즘은 원예용으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이죠. 한 개의 꽃대에서 여러 개의 꽃이 무리지어 자라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년에 꽃을 피우면 그 자리에 씨앗이 떨어져 발화된 후 예쁜 꽃도 보여줍니다. 요즘 농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꽃 중 단연 만데빌라 빼놓을 수가 없죠. 나팔꽃 모양의 꽃이 매력적인 만데빌라 두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란 색상과 진한 빨간 색상인데요. 만데빌라는요, 브라질 자스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스민처럼 약간의 향기가 풍겨 나오죠. 길게 자라나는 덩쿨 식물입니다. 행인 화분 혹은 행인 바스켓에 넣어서 키워주시면 멋지게 연출도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익소라입니다. 별 모양을 닮은 보라꽃이 피어나고요. 4개의 잎장을 가지고 있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 뒤에는 초아화 나와 있습니다. 초아화 예쁜 꽃대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 옆에는 어떤 식물일까요? 바로 개치가 나와 있네요. 개치의 매력은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자생종이라는 점이죠. 노란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습한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상록성 여러 해살이 야생화 바위치입니다. 잎은 짧은 줄기에서 뭉쳐 나오는데요. 이 녹색 바탕이 연한 색의 무늬가 있는 잎이 매력적이고 하얀색의 청순한 꽃이 핍니다. 다음은 견물망초입니다. 다년생 덩굴성 식물로 견물망초를 이용해서 화단과 정원을 꾸미기 너무 좋더라고요. 지피 식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추위, 더위 모두 강하고 번식력도 뛰어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농원에 들어와 있죠. 북아메리카 동남부 원산지의 식물입니다. 높이는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개화 기간이 긴 식물이어서 초여름부터 여름철에 걸쳐서 계속해서 꽃이 피어납니다. 햇빛이 충분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좋아하지만은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나더라고요. 건조와 추위에도 모두 강한 편입니다. 봄에 포기 나누기 혹은 가을에 씨앗 뿌려서 번식하는 식물입니다. 마치 파란색의 나비가 풀숲에 내려와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초연주입니다. 다육질의 바늘 모양 잎줄기를 가지고 있어서 키는 보통 5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해요. 또 하나의 파란색 꽃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파란색 꽃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사계절 꽃보기 식물로 초보자 분들에게도 실내 가드닝으로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세심하게 관리해주시면 희귀한 총
보랏빛 꽃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어요. 단해의 여왕입니다. 공기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어렵지 않은 식물인데요. 작지만 독특한 아름다운 꽃과 강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죠. 늦은 봄, 초여름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작은 나팔 모양의 붉은 꽃이 아름답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부틸론입니다. 아홉가의 한 속으로 관목에 속하고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10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관상용으로 심어주는 아부틸론은 튼튼하여서 한국에서도 잘 자라나게 됩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무늬자수정입니다. 이름도 식물도 모두 예쁜데요. 꽃피는 모습이 자수정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늬자수정, 무늬 누리장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여름 동안에 꽃들을 피우는 무늬자수정은요, 개화기가 시작되며 올라오는 새잎들과 함께 잎사이 가지 끝자락으로 아주 많은 꽃봉오리가 뭉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황금마삭입니다. 밝고 선명하고 화려한 잎을 가지고 있는 마삭줄입니다. 덩굴처럼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수형을 다듬어서 나무처럼도 키워볼 수 있죠. 다음 식물은 개까치 수염입니다. 좀 이렇게 곱디고 온 하얀색 꽃이 모여 피어날까요? 야생화로서의 매력이 정말 잘 보여지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줄기가 곱게 뻗어 자라나면 그 끝에 하얀색 깨끗한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황금 담쟁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황금색이 더 도드라져서 우아하고 멋진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범부채입니다. 범부채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환경에서 정말 무탈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죠. 수쿤제라륨 게르와지소니입니다. 게르와지소니 햇빛이 잘 드는 공간 선호하지만 반그늘에서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다른 식물들과의 조화도 좋습니다. 게르와지소니는요, 여름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잘 뽐내줍니다. 키우는데 특별한 점은 필요 없지만 물을 주시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 더욱더 잘 클 수 있죠. 다음 식물은 세 가지 남천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들어있는 남천부터 연두 색상의 남천, 그리고 진한 초콜릿 색상의 남천까지 너무나 아름답죠. 남천의 꽃말은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정원수나 관상용 울타리 나무로도 인기 있습니다. 키에도 좋더라고요. 그 뒤에는 금화규 있네요. 노란 색상이 화사하죠. 흰 달맞이 꽃입니다. 하나의 포트에서 하얀 꽃도 보실 수 있고 가끔 분홍색도 보이더라고요. 매우 신기하죠? 분홍 백화등입니다. 향기도 아름답고 수영도 너무 좋죠. 브라질이 원산지인 야생화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겉되게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홍 백화등 자스민의 향기가 나지만 자스민과는 또 다른 식물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멋들어진 인테리어를 할 때도 좋고 선물하기도 좋고 내가 키우기도 좋은 백화등이죠. 수영을 잡아가면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식물 되겠습니다. 묵은 잎과 꽃은 따주면 더 잘 자라나요. 하나빅 철쭉입니다. 가늘게 찢어진 핑크색 꽃잎이 특징적인 식물로 꽃달림도 좋고 가지 발생도 많은 식물에 속하죠. 꽃이 시들고 나면 가지치기 해주시고 수영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꽃 분홍 색깔에 예쁘게 늘어진 꽃잎 탓인지 화려함이 시선 집중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한여름엔 직사 광선 피해서 오전에 햇빛 받게 관리해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북들레아입니다. 농원에는 작은 사이즈부터 중품 사이즈까지 종류별로 입고가 되어 있는데 먼저 보여드리는 12cm 부틀레아, 종, 리틀 퍼플, 리틀 루비, 리틀 핑크 세 가지 색상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6시간 이상 햇빛이 비치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틀레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추위에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은 황금 비비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비추 중에서 황금 비비추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요. 잎이 너무 작지도 지나치게 크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 사이즈로 예쁘게 자라납니다. 다음은 근상으로 심겨져 있는 풍노초 보여드릴게요. 너무나 아름답죠.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요정의 날갯짓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풍노초의 꽃말은 청순한 마음,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죠. 꽃을 보고 있으면 꽃말이 마음 한켠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풍노초는 야생아인 만큼 햇빛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경우에는 양지바른 창가에 두고 이렇게 예쁜 모습 감상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여름에 직사, 광선 혹은 고온의 직강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죠. 한여름에는요, 화분으로 키우고 계시다면 실내로 들여놓는 것도 하나의 꿀팁 되겠습니다. 예쁜 모습 오랫동안 봐야 하잖아요. 야생화인 풍노초는 근상으로 올려 심어 키울 수 있어요. 근상이라 하면 분재처럼 뿌리 상단 부분이 흙이 일부 노출되게 올려 심어 키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풍노초만의 독특한 매력이기도 하죠. 풍노초는 계절과 환경이 맞으면 사계절 꽃도 피워줍니다. 일반적인 풍노초 6월부터 8월 시기에 개화를 하죠. 미니겹 풍노초도 다글다글 꽃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풍노초 물 주기는 토양이 마르기 시작하면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습은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빠짐이 좋은 토양을 사용해 주는 것이 좋죠. 하얀 색상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죠. 풍노초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번식도 왕성한 편이고 꽃도 끊임없이 피어준다는 거죠. 번식은 포기 나누기로 하곤 하는데요. 한여름에 잠시 주춤 꽃이 쉬어가더라도 다시 확 피어나는 게 또 풍노초더라고요. 다음은 토플입니다. 정원에 없으면 너무나 심심할 것 같은 여름꽃 되겠죠. 노즈 활동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토플은요, 목이 마르면 잎을 축 늘어뜨리고 물을 달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식물 중 하나죠. 물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신기한 꽃의 모양이 매우 신비롭게 느껴지는 완강 골무입니다. 수끈초로 꽃이 피어나면 잎을 말린 것을 향식료로도 사용하는 이로운 식물 되겠죠. 드라이 플라워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람쥐 꼬리 세덤입니다. 매우 독특한 느낌 가지고 있죠. 꽃은 작은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 꼬리 세덤은 거칠지 않은 돌기가 솟아나 있고 햇빛에도 강하고 굳건하게 자라나면서 색감도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